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객스의 31번째 강의 최신 기출문제 1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과 만점특강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두 강의를 다 시청하셨다면 기출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하시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엑셀 기본 설정부터 진행하겠습니다. A열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1로 하시고 확인하시고요. A랑 1행 교차점 선택하시고 글꼴은 굴림이죠. 네, 엔터 치시고 아래쪽으로 오셔서 시트 선택하시고 왼손은 컨트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두 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작업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시트 이름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서 자,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거였죠. 저희 B4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관리 코드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입력을 하실 때 데이터는 세로로 입력을 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 조절하시는 거는 열과 열 머리끝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조절하시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한 셀에 두 줄은 Alt Enter였습니다. 연앱 이렇게 쓰시고 Alt Enter, 단위원 이렇게 쓰시고 Enter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쭉 자료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시간상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문제에서 백분율, %가 나오면 이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2.0이면 2.0 하시고 저희 키보드에서 %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시거나 3.0 하시고 이렇게 % 하시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는데 소수점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시고 이쪽에서 소수점 늘림이 있고 줄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콕 누르셔서 소수점을 조절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더 편하게 입력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글씨를 입력하시기 전에 먼저 범위를 선택하고 표시 형식에서 여기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 누르셔서 100번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나는 소수점 한 자리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한번 콕 누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바로 쓰시는 거예요. 2 이렇게 쓰시고 3 쓰시고 2.1 이렇게 쓰시고 3 쓰시고 3 쓰시고 1.5 쓰시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입력을 할 때 100분율 같은 경우는 먼저 범위를 정하고 100분율을 바꾸고 소수점을 먼저 콕 누르셔서 정한 다음에 글씨를 쓰시면 좀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팁이니까요. 네, 편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 먼저 병합하셔야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왼손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안쪽 선택하시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그 다음에 이쪽이 X 하셔야겠죠? 자, 여기 표시 형식 밑에 단축하셔서 테두리 가셔서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X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 하셔야죠. 범위 선택하시고요. 가운데 정렬하시고 숫자 부분만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건에 보시면 글꼴은 굴림이고요.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조건 보셨을 때 제목 도형과 결제란, 위 제목 도형과 결제란은 저희가 나중에 진행을 하고요. 여기 주황색으로 하셔야죠. 여기 위쪽과 여기 두 군데.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인트 통해서 주황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카드명이 표시되도록 여기 H14셀에 카드명을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죠. 자, 여기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항상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해주시고요. 원본 클릭하시고 카드명 쭉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목록 상자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센서식입니다. H5부터 H12, H5부터 H12 여기에
숫자 뒤에 명자, 여기 예시 보시면 천 단위 컴마라 명이죠? 그러면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밑에 단추 누르신 다음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여기 샵, 샵장 0 선택하시고, 뒤에 명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항상 여기 보기에서 잘 맞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 형식 하셨으면 옆에 숫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는 백분율이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회비를 여기 보면 천 단위 콤마가 돼 있는데 숫자인지 회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아시는 방법은 차트를 보시는 거 있죠? 차트에 보시면 여기 끝에 여기 하이픈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거는 회계 형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의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회계 스타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은 F5부터 F12까지 F5부터 F12까지 연회비로 이름 정의하시는 거죠. 이름 상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연회비 하시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름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변경이 안 되고요. 변경하시는 방법은 수식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하시고 편집 하셔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으면 다 되셨으면 이제 획 높이 조절하셔야죠. 이렇게 선택하셔서 획 높이는 20으로, 그 다음에 위에 세 줄은 선택하시고 획 높이는 23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제목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제목 도형은 배지로 그리시면 되고요. 그림자는 옵셋 오른쪽,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시고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란색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삽입에 가시면 도형 있죠. 여기 가셔서 배지는 요겁니다. 요거 선택하셔서 B부터 G 중간 정도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테마는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셨으면 안에 글씨 써주세요. 제목을 다 쓰셨으면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이죠. 글자 크기는 24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정에 굵게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고, 페인트 통해서 노란색 해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효과에서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제란을 해보겠습니다. 이메일셀의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하시고 원본 삭제, 여기 결제란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본문하고 대각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본문하고 대각선 자리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셀을 선택하시고 너비랑 높이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 가운데 거쳐 합치시고요. 여기는 꽉 쓰시고 Alt 엔터 인 이렇게 해주시고요. 옆에는 4원 글씨 써주시고 범위 잡아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콕콕 누르셔서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자, 크기랑 다시 한번 봐주시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복사 옆에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에 붙여넣기 위쪽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원본은 삭제하겠습니다. 크기는 H 좀 전까지니까 이렇게 조절하시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 되셨으면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조건부 서식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가입자 수, 여기 H열이 기준이 되는 거죠. 가입자 수가 1000만, 3만 이하 행 전체는 파란 굵게 하시는 겁니다. 자, 범위 잡아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의 세규칙, 수식으로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하시고 가입자 수니까 가입자 수 척한 F4 콕콕 눌러주시고요. 3만 이하는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굵게 파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잘 적용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다 하셨으면 저희 이제 2작업으로 넘어가서 2작업, 3작업, 4작업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2작업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작업 시트의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해서 2작업에 B2에 붙여놓고 조건을 하시는 거죠. 조건은 목표가 찾기랑 고급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작업에서 이렇게 하셔서 복사, 컨트롤 C 하셔야 되고요. 2작업에 B2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 너비 유지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목표가 찾기 해볼까요? 목표가 찾기는 이론과 만점 특강에서 많이 진행했었습니다. 자, 먼저 아래 병합하셔야겠죠? 이렇게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퇴평 카드사 가입자 수 전체 함께라고 글씨를 써주세요. 글씨를 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H11셀에 여기에 대해서 합계로 가시는 거죠. 뒷섬으로 퇴평 카드사의 가입자 수, 퇴평 카드사의 가입자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꺼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뒷섬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카드사부터 가입자 수 몇 번째?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다 하시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카드사 퇴평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꼭 모든 테두리 누르셔서 테두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를 보시면 요 합계가 505000이 되려면 충청대로 틱톡의 가입자 수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는가 그걸 하시는 거죠. 자, 꺼서 두시고 데이터의 가상 분석의 목표가 찾기. 자, 수식셀은 여기, 그 다음에 찾는 값은 여기 있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값을 바꿀 셀은 요거의 가입자 수.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 확인 누르시면 목표가 찾기는 끝나셨습니다. 자, 그 다음 고급 필터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 조건은 프로모션과 연회비네요. 그러면 프로모션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연회비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14에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프로모션은 뭔가요? 커피 할인. 그러면 커피 할인이라고 글씨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커피 할인 글씨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셔도 됩니다. 네, 편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서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거 나죠. 뭐뭐 이거 나는 뭐죠? 한 칸 내를 쓰셔야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 이상입니다. 이상 이렇게 하시고 200000 이렇게 정확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의 모든 자료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카드명, 그 다음에 카드사, 연회비, 가입자 수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B18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찾기는 고급 필터 할 때 여기 병합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셔야 돼요.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의 고급에 가셔서 다른 장소, 목록 범위는 클릭했을 때 여기가 맞는지 봐주시고 조건 범위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깨진 거는 더블 클릭하셔서 넓혀주시면 되고요. 고급 필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요거 뭐뭐 이거나 라고 하시면 한 칸 내려 쓰시는 거, 그 다음에 같은 라인인지 내려 쓰시는지 그런 것들만 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명, 카드사, 연회비, 가입자 수 요것도 실수하지 않게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작업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렬비 부분합이네요.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1까지 복사해서 3작업에 붙여넣기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컨트롤 C 하셔도 돼요. 컨트롤 C 하시고 3작업에 가셔서 B2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열 너비 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렬비 부분합은 정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죠. 여기 보시면 카드사를 클릭하시고 데이터에서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태평 대한 건국 되셨죠? 그러면 조건에 보시면 출력 때처럼 정렬해라 요거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럼 커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가셔서 부분합.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여기는 카드사죠. 저희가 카드사를 기준으로 정렬했으니까 그 다음에 카드명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카드명 선택하시고 개수 확인. 다시 부분합 가셔서 이번에는 가입자 수 평균. 가입자 수 선택하시고 평균. 제일 중요한 거는 새로운 값을 대치 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맞춰주시고요. 여기 있는 값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순서가 맞는지 봐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 틀린 사항이 없으면 개요 지우기. 옆에 가셔서 그룹 해제 밑에서 개요 지우기.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그래프, 차트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드시려면 먼저 가로축을 보셔야죠. 가로축을 보시면 청춘대로 오른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1작업에 오셨을 때 여기 카드명이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회비랑 가입자수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범위 잡으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르시고 연회비, 가입자수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셔서 묶은 세로 막대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만드셨으면 이제 데이터 두 개를 빼셔야죠. 데이터는 제목을 보시면 태평이랑 건국이네요. 여기 보시면 태평, 건국인데 대안 두 개가 있네요. 대안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데이터 선택하셔서 행렬 전환하시고요. 대안에 해당되는 게 여기 보시면 스터니까 요거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하시고 제거, 행렬 전환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셔야죠. 차트 이동 누르셔서 세시토로 하시고 제사 작업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작업 앞에 생기니까요. 꼭 이렇게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볼까요? 차트 조건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1번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요. 2번 보시면 1작업 이용하시는 거고 세시트로 4작업 하시는 거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고 레이아웃 3의 스타일 1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 영역 여기는 홈에 가셔서 굴림의 열 하나, 글꼴은 굴림이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열 하나, 채우기는 질감 파란 박역지, 서식에 가셔서 도용 채우기에 가셔서 질감 파란 박역지 이렇게 주시고 그림은 흰색 배경이 안쪽 선택하시고 흰색 배경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제목입니다. 여기 제목 입력하시고 글꼴은 굴림의 굵게 20 흰색으로 해주시고 테두리 여기 제목 선택하시고요. 지우시면서 글씨를 써주세요. 제목에다 입력하셨으면 테두리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 굵게 해주시고요. 페인트 통해서 흰색 해주시고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윤곽선에서 검은색으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입니다. 가입자 수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자, 선택을 하시고 우클릭하셔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가입자 수를 표시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네, 이렇게 하셔서 모양이 맞는지 보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열을 세모로 바꾸셔야 되니까 선을 더블 클릭, 페인트 통에 가셔서 표식 옵션에서 세모로 선택하시고요. 크기 10, 네, 이렇게 하시고 X 눌러서 맞춰주시고요. 레이블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선택하고 쉬었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디자인의 요소 추가에 레이블에 가셔서 오른쪽이니까 오른쪽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 스타일 파선 여기 선 선택하시고 서식에서 윤곽선에서 대시에 가셔서 파선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을 바꾸셔야겠죠? 축은 여기 있는 선을 다 넣으셔야 되니까 숫자 선택하시고 윤곽선에서 검은색 가로축도 선택하시고 이렇게 검은색 해주시고요. 보조축도 선택하시고 검은색 넣어주시고 그 다음 축값을 보셔야겠죠? 축값은 0부터 여기는 네 맞고요. 옆에는 0부터 8만까지 2만씩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바꾸셔야죠. 숫자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를 1을 2로만 이렇게 바꾸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잘 변경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례명을 변경하시는 거죠. 여기 연회비를 바꾸셔야겠네요. 차트 선택하고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
선택하시고 편집 가신 다음에 그냥 수동으로 써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잘 변경이 되는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형은 나중에 그려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십시오.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여기 막대를 더블 클릭하셔서 간격 너비를 조절하셔야겠죠. 75 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도형 그리겠습니다. 서식에 도형에 가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서 선택하시고 여기 카자부터 자자 정도까지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글씨 써주세요. 그 다음에 면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입니다. 글자 크기는 11, 글씨는 검은색, 면은 하얀색, 가운데. 자, 그 다음에 노란 점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하시면 되고요. 너무 똑같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정도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틀린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없으시면 이제 저희 계산 문제 풀러 가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을 마지막에 푸는 이유는 혹시 모르는 함수가 나왔을 때 뒤에 2, 3, 4 작업을 당황해서 못 푸시고 실수하실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아시는 문제는 처음부터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저장도 하셔야죠. 네, F12 누르셔서 항상 문서 ITQ에 이렇게 하시고 저장해 주세요. 이렇게 쓴 이유는 항상 수험번호 다시 성명 이렇게 써주시고요. 수험번호는 8자리입니다. 네,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 풀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조건부 서식을 했고요. 가입자 수, H14셀에 선택한 카드명에 대한 가입자 수. 저희 많이 했었죠. 카드명에 대한 가입자 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V 누르셔서 V로가 함수 불러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찾을 값은 여기 H14셀 테이블은 카드명부터 가입자 수.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6 하시면 되고 정확한 값 0 쓰셔서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가장 높은 연회비, 정의된 이름 연회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max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거 찾는 거죠.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max 함수 불러오신 다음에 연회비 쭉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커피 할인 프로모션 개수, 주어진 함수는 count if. 커피 할인은 6이죠. 프로모션 중에서 커피 할인이 몇 개가 있냐. 자, 커서 드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C자 누르셔서 count if 함수. count if 함수의 특징은 조건 범위 조건이죠. 조건 범위는 프로모션 중에서 조건은 커피 할인.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3개가 있다. 이렇게 끝나시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통신비 카드 가입자 수 평균. 통신비 카드는 통신비 카드가 아니고 통신비 할인이네요. 여기 프로모션의 통신비 할인의 가입자 수 이렇게 되겠죠. 평균 뒤 에버리지 구하시고 올림하니까 업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하는 거네요. 자, 그럼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뒤 에버리지 통신비 할인이니까 프로모션부터 가입자 수까지 이렇게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프로모션 통신비 할인.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에버리지를 잘라서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업으로 가셔야죠.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 쓰시면 되겠죠. 네, 0 하셔서 정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바로 2번 가겠습니다. 관리점입니다. 관리코드의 세 번째 글자. 관리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직영점, 대리점, 이벤트 행사. 추주랑 미드 많이 하셨죠? 자,
커서 두시고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드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드 함수로 관리 코드 찍으시고 세 번째 있는 한 글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한 글자 가져오시고요. 미드를 잘라서 그 다음에 추주 C자 누르셔서 추주 함수 가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인덱스 넘버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주세요. 여기는 지경점. 그 다음 탭 누르고 내려가셔서 대리점.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내려주시고 서식 채우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순위입니다. 포인트 적립률 내림차순 순위. 포인트 적립률은 6이죠. 네, 요거에 대한 내림차순 순위. 그 다음에 랭크 EQ랑 연산자로 위자 붙이는 거.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랭크 EQ. 자, 첫 번째 넘버는 포인트 적립률,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 절대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더는 0 쓰셔서 내림차순 하시면 됩니다. 뒤에 선택하시고 연산자 하신 다음에 큰 따옴표 위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시겠습니다. 함수 문제 다 푸셨으면 마지막으로 함수 부분에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문자는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하시고 쉼표 스타일 누르셔서 이쁘게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 부분에 이 정렬은 채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내드린 예제 보시면 이 예제로 연습하실 때 여기 포인트 적립률이 이렇게 소수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냥 여기서 백분율 누르시고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연습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분율 한번 누르시고 소수점 한 자리 이렇게 하시고 2.0 뭐 3 이렇게 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1회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셨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